자, 퇴직금과 이제 퇴직연금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제 주변에도 그렇고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그런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중간 정산하는? 퇴직금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중간정산이 자유롭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 찾아가지고 함부로 막 쓰고 하니까 나중에 노후돼서 돈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중간정산 조건을 좀 엄밀하게 정해놓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중간정산이 되냐라고 하면 이제 퇴직금 제도인 사람하고 네. 퇴직연금인 제도인 사람이 좀 다르거든요. 네. 퇴직금 제도에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한 요건이 그냥 이런 겁니다. 무주택자가 집 살 때. 예. 무주택자가 전세 들어갈 때. 예. 그럴 때는 이제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많이 받으시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본인이나 배우자나 가족분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요양 상태에 들어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장기 요양에 들어가는 경우 이제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 경우에도 이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고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직장에 다니다 보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다 갑자기 툭 줄어들잖아요. 예. 그럼 퇴직금도 보통은 마지막 임금에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예. 임금이 피크에 있는 시점에서 줄어들기 전에 여기에서 정산을 한번 해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예. 법에서 정해서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요건 퇴직금 제도 있는 사람. 예. 퇴직연금에 있으신 경우에는 DB형이라고 해서 회사가 운영해주는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중간 정산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예. DC형은 이제 스스로 자기 계좌에 회사에서 자기 계좌로 퇴직급여를 넣어주면 네. 자기가 운영하는 걸 우리가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네. 이 경우에도 다른 앞서 이제 퇴직금 제도랑 마찬가지로 중간 정산 용어는 이제 중도 인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할 수 있는데 예. 다른 건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아까 임금 피크 때 중간 정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DC형 제도에서는 임금 피크 때는 중간 정산은 안 되고 예. 나머지 경우에는 다 동일하게 중간 정산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요양을 네. 이제 이유로 이제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좀 약간 좀 강화됐다는 그 기사가 그 있던데. 재작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간 정산을 하길래 그 예. 원인들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예. 이상하게 중간 정산하신 분 중에 상당수가 예. 장기 요양을 목적으로 돈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게 정말 장기 요양인가 의심스러운 경우도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건이 좀 완화돼 있다 보니까 예. 장기간 치료하는 목적으로 이 돈을 찾아 쓸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예. 장기 치료는 뭐고 질병은 어떤 걸 말하는 건지가 예. 없잖아요. 예. 심지어 이제 우스갯소리로 무좀으로 6개월 이상 입원해도 해줘야 되는 거다. 뭐 예.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조건을 좀 명확하게 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의료비, 그러니까 간병 의료비 들어가는 게 자기 총 급여의 12.5% 이상 예. 되는 경우에 한해서 중간 정산. 그러니까 1억 연봉이면은 급여 1억 급여 네. 연봉이면은 12.5면은 1,250만 원 네, 이상. 그 정도 이상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 의료비 한도 내에서 이제 중간 정산을 하게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좀 바꿔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 사람의 선의를 믿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좀 올해 들어서 강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퇴직소득세도 좀 강화가 됐다는데 좀 세금이 올라간 건가요? 퇴직소득세가 이게 올해 강화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2016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세금을 좀 많이 강화시켰어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퇴직소득에는 이게 근로자가 노후에 수령한 생활비로 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각종 공제 혜택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실효세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싶어서 많은 목돈을 수령하는 사람조차도 세금을 너무 작게 내고 가서 이 부분은 좀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6년에 제도를 개정하면서 예. 세금 계산 방법을 바꾸니까 세금이 많이 높아졌어요. 예. 이거 한꺼번에 적용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2016년에는 새로운 방식을 20%만 적용하고 뭐 단계적 20%씩 높여가다 보니까 올해 딱 되니까 전부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근로를 하고 동일한 퇴직금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퇴직한 경우보다 올해 퇴직하신 분이 세금을 좀 더 내게끔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저항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한 거군요. 그리고 중간 정산이 나중에 일시불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도 좀 있습니까? 아까 뭐 저기 임금 피크제 그렇죠. 임금 피크제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DB형 제도나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퇴직하기 직전에 31분 평균 임금 곱하기 근로기간. 예.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예. 산정하냐 그러면 퇴직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직전 3개월 동안 받았던 급여 있잖아요. 예. 그 급여를 직전 3개월간의 근무 일수로 나눕니다. 날 일수로 나눕니다. 예.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뭐 3개월 동안 900만 원 받았는데 근무 일수가 90일이다. 그럼 나누면은 한 1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게 1일치 근무 수당을 우리가 이제 평균 임금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럼 31분 평균 임금이 그분 같으면 10만 원 곱하기 30 하면 300만 원이 그분의 네. 30일치 평균 임금이고 10년 근무했으면 3천만 원 이렇게 예. 퇴직금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임금 피크를 적용받아서 여기 꼭지에 있다 갑자기 툭 떨어져서 요 시점에 퇴직을 하시게 되면 예. 마지막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퇴직금도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꼭대기에 있을 때 중간 정산을 한번 해주면 네. 여기서 한번 높았을 때 퇴직금 받고 네. 그걸 나중에 이제 줄어들면서 매년 이제 줄어들 때마다 중간 정산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찾아나가는. 그러면 이제 회사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좀 급여가 좀 계속 줄어든 추세다. 그러면은 좀 미리 하는 게 이제 유리하고 아니면 월급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나중에 그렇죠. 하는 게 보통 낫고.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어떤 경우가 많냐 그러면 이제 이 일반 기업들이 임금이 계속 예전에 연공서열 방식으로 상승하는 회사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예. 요즘은 임금 피크제가 꼭 아니더라도 차장급, 부장급 되면 임금 상승률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돈을 계속 회사에 넣고 운영하는 것보다 예. 내가 그냥 찾아서 회사 바깥에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중간정산의 의욕을 느끼는데 예. 근데 중간정산 제도가 이제 아까 정해진 요건에서만 요건이 또 가능해요.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DB형 제도는 중간정산 자체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회사가 어떻게 해소를 해주냐 그러면 예. 회사가 DB형 퇴직연금 제도랑 DC형 퇴직연금 제도 두 개를 다 가지고 도입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 이걸 그냥 DC형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제도를 네. 만들어놔요. 아. 그러면 꼭지에 퇴직금이 딱 올랐을 때 네. DC형으로 전환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 전부가 자기 DC형 퇴직 계좌에 그냥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예. 손해를 보지는 않잖아요.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임금 피크 도입 사업장이나 네. 아니면 급여가 이렇게 오랜 기간 산마루에 멈춰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회사들 예. 그런 회사들은 그런 제도들을 많이 도입하고 종업원들한테 안내를 하고 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만나보면 직장인들 중에 이런 분들 많으세요. 야 나는 차장까지는 DB형으로 하다가 예. 부장 올라가면서 DC형으로 바꿨다. 아. 뭐 이러시는 예.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퇴직금 관련돼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예. 그렇게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퇴직금을 보통 이제 일시불로 받는데 그렇지 않고 연금 형태로 이제 은퇴한 이후에 그러니까 국민연금식으로 매달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이게 전환해가지고. 이제 원래대로 하면 퇴직금이란 건 노후의 생계 수단이라는 의미들이 강했는데 예. 그거를 일시에 수령해가지고 뭐 딴 용도로 써버리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뭐 연금으로 받으나 일시금으로 받으나 뭐 별반 차이가 안 나면은 그냥 받아서 일시금을 써버릴 수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도를 바꿔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예. 이거를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는 네. 퇴직금 받을 때 퇴직소득세 내야 될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아, 퇴직연금을 장려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내가 퇴직금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 뭐 퇴직금을 막 1억 받으면서 1,0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 분이 있으시다. 예. 이분이 이 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겠다고 하시면 네. 55세 이후에 퇴직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 만약에 1억 원을 한꺼번에 수령하지 않고 10년간 1,000만 원씩 받으시겠다. 예. 그러면 원래는 1억 받을 때 1,000만 원 세금 내셨던 분이면 이분은 70만 원씩 세금을 10번 내는 거예요. 아, 300만 원을 더 그러니까 감세를 30%를 예. 감액을 받으시고 예. 만약에 10년 이상 수령하시게 되면 뒤쪽 10년 넘어갈 때는 40%를 감액해 주는 형태로. 네. 그래서 좀 목돈을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분들한테 네.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식으로 가고요. 네. 이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많이 연금으로 수령하시냐 그러면 예. 퇴직 금액이 크신 분들. 아. 그분이 비율로 감액받으면 세금 그렇죠. 훨씬 더 많이 감액받으시니까 예. 특히나 이제 명퇴하시면서 목돈 받으셨던 분들, 예. 장기 근속하시면서 목돈 받으신 분들이 네. 이걸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보다는 세금 계산해 보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금액의 한 30%라도 감액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신 분들 많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 받고 네. 그다음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돌려서 또 네, 받고 네,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받으면은 또 상당히 액수가 그렇죠. 되겠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 퇴직하고 국민연금 수령할 때까지 또 소득 공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때 요걸 그 쓰면 기간은 이제 되겠네요. 퇴직금으로 이렇게 버텨가시는 이제 브릿지 역할로도 쓰죠. 요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퇴직하고 나서 55세 넘어가면 예. 그러니까 둘 중에 늦은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모든 회사가 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퇴직금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든 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든 예. 내가 퇴직금을 수령하잖아요. 예. 할 때 금융기관에 가서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네. 그 계좌를 하나 개설하신 다음에 퇴직금을 글로 넣으시면 돼요. 네. 그럼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 뭐 인사팀에서 선배님 퇴직하시는데 퇴직금 어디로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계좌번호 알려주면 예. 그 계좌로 송금을 시키면 네. 이렇게 송금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만 하고 예. 떼지는 않고 네. 그대로 송금을 해주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다른 계좌로 일시금으로 수령하겠다 그러면 예. 퇴직소득세를 떼고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예. 수령을 하게끔 되죠. 일단은 뭐 고정적으로 안전하게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비용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제 뭐라고 안내되면 일단은 IRP 계좌로 송금해놓고 생각해봐라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렇겠네요. 뭐 예. 시간 두고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예. 그 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구나. 안내드립니다. 알겠습니다.